안녕하세요. 저는 퍼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지금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정용한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stimating Identifiable Causal Effect and its Application toward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AI라는 거창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맞다. 먼저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나 저의 지금 아카데믹 계보는 이렇습니다. 저고요. 저의 지도 교수님 엘리아스 바렌보임이라는 교수님이고요. 커주얼 AI 연구실을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도 교수님은 주다 펄이라는 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다 펄 교수님께서 제창하신 스트럭처럴 커주얼 모델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커주얼리티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발표를 해주신 이상학 교수님께서도 사실 저와 같이 이렇게 엘리아스 바렌보임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포닥을 하시고, 이렇게 주다 펄 교수님 같이 계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 토크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토크에서 저는 Identifiable Causal Effect through Double Machine Learning이라고 해서 아까 이상학 교수님께서 Identification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causal effect가 identifiable 하고 causal effect의 expression이 나올 때 이를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를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 이유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는 세팅에서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을 하는가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블러 처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거,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그럼 그걸 이용해서 실제 머신러닝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트러스트월디 AI에서 그 딥러닝 블랙박스 모델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던 컨셉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ICML에 발표를 할 논문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아웃라인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 커주얼 인퍼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빅픽처를 먼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커주얼 이펙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에스티메이션이 빅픽처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두 태스크를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Big Picture for Causal Inference는 다음과 같고요. 이게 이상학 교수님께서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이 세션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빅 픽처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 있죠. 예를 들어 저희는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일 텐데, 그러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가 저희는 스트럭처럴 커주얼 모델이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커주얼 모델은 그 스트럭처럴 커주얼 모델을 묘사하는 그런 여러 가정들, 예를 들어 그래프로 스트럭처럴 커주얼 모델이 묘사될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더 통계 분야에서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형식으로 이그노러빌리티라고 불리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형식으로도 스트럭처럴 커주얼 모델의 일부분이 묘사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커주얼 SCM에 대한 묘사, 그리고 SCM이 있으면 SCM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죠. 그래프랑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고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SCM에서 정의된 쿼리가 있겠죠. expectation y do x 아니면은 expectation y counterfactor, y sub x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쿼리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문제 세팅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묘사한 그래프가 있으며,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에서 파생된 데이터가 있고, 저희가 보통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런 causal query, expectation y do x 아니면 treatment effect of x on y를 그래프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에스티메이션을 하는가가 저희가 주로 풀고 싶어 하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상학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큰 그림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프가 있고 일단 데이터가 있기 전에 그냥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그래프와 디스트리뷰션을 바탕으로 커주얼 쿼리를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래프가 있고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커주얼 쿼리가 있는데 예, 만약에 커주얼 이펙트 아이덴티피케이션 태스크가는 이 세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 커주얼 쿼리 커주얼 쿼리 익스펙테이션 y sub x랑 같은 값을 가지는 디스트리뷰션의 함수 g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찾아야 되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결국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파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쿼리가 디스트리뷰션의 함수로 쓰여질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일은 데이터로 이 GP를 계산하는 일이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G가 없다면, 이런 함수가 없다면 identifiable 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identification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아까는 identification에서는 저희가 distribution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그래프랑 데이터만 있을 때 그러면은 커주얼 쿼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그래프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아이덴티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돌린 다음에 나온 커주얼 쿼리에 대한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 얘를 에스티메이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아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그래프에 대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알고리즘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백도어 어저스먼트 아니면 이그노러빌리티에 대해서만 에스티메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백도어 어저스먼트라고 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즉 트리트먼트 X가 있고 아웃컴 Y가 있고 그리고 둘 사이에 아무런 unmeasured 컴파운더가 없다면 그러면은 이 causal query causal query 이거는 이상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L2 그러니까 레이어 2에 있는 하이라키인데 이 트리트먼트 Y sub X는 이렇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L1에 있는 어소시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이죠. 이 디스트리뷰션의 함수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probability X, Y, Z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수식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expectation Y2X의 에스티메이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에스티메이터를 만드는 일은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에스티메이터는 이렇게 백도어 어저스먼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스티메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8년도에 그 빅터 체르노츠코프라고 MIT의 경제학과의 교수님이 주 저자로 하셔서 나온 더블 디바이어스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스티메이터는 뭐 간단한 형태는 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propensity, probability, treatment given covariate, 그다음에 expectation y given x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해서 empirical average를 하자라고 하는 에스티메이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에스티메이터와 최근에 그 에스티메이터의 여러 변형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도어 어저스먼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에스티메이터들이 나와 있고 굉장히 액티브한 연구 분야인데 그리고 참고로 이 더블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러프하게 썼는데 지금 이 바로 다음 섹션에서 이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일단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백도어 어저스먼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였고요. 그런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런 백도어 그래프, 뭐 쉬운 말로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이 그래프.
대해서만 에스티메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굉장히 많은 그래프에 대해서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게 아마 이것도 저희가 이 세션에서 커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프론트 도어 그래프,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X 그리고 Z가 메디에이터,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랑 아웃컴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변수, 그리고 아웃컴이 있고 X랑 Y 사이에 unmeasured confounder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백도어 컨디션이 만족되지 않죠. 그리고 이그노러빌리티 컨디션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그노러빌리티 컨디션은 트리트먼트랑 아웃컴 사이에 unmeasured confounder가 없다는 걸 가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도 causal effect는 identifiable 합니다. 즉, expectation y to x는 이렇게 probability xz, y의 함수로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나온 에스티메이터들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나온 에스티메이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아이덴티파이어블한 커주얼 이펙트에 대해서 어떻게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어서 계산을 할 것인가를 제가 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논문들 트리플 AI, 작년 트리플 AI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더블 머신 러닝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이덴티파이어블한 커저 이펙트를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런 더블 머신 러닝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커저 이펙트가 아이덴티파이어블하다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백도어 어저스먼트, 이그노러빌리티가 성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블 디바이어스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커주얼리티 팀에서 그래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오소고널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결국 더블 디바이어스 머신러닝의 다른 이름인데 이렇게 커다란 빅테크 회사에서 이렇게 패키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렇게 머신러닝 쪽에도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많이 최근에도 핫하게 산업계나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이건 프렐리미너리로 이게 더블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제가 이해한 바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preliminary, 이 섹션에서의 목표는 이렇게 backdoor adjustment, expectation y given constant x, 그리고 z, 그리고 probability z, 그리고 z에 대해서 marginalizing 된 것. 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가정은 트리트먼트는 저희가 지금 바이너리 트리트먼트를 가정을 할 거고요. 0이냐 1이냐. 아니면은 좀 더 일반적으로 discrete 트리트먼트, 0이냐 1이냐 2이냐 3이냐. 근데 컨티뉴어스는 아닌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은 포지티브하고 그리고 Y나 Z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정은 많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먼저 저희가 지금 이 백도어 어저스먼트를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수식을 당장 계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Z가 100개의 바이너리 변수들이라고 해보면 저희는 예를 들어 Z1은 성별, 남성, 여성, Z2는 뭐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Z3는 부자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Z1, Z2, Z3 해서 Z10까지 바이너리 변수들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한다고 하면 이 컴퓨테이션의 개수는 2의 20승이죠. 그럼 100만이 넘어가는 횟수일 텐데 그렇게 해서 정말 컴퓨테이션을 아주 많이 해야 하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하고 같은 모양의 수식을 찾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정확한 데리베이션을 제가 드릴 텐데, 이 위편에 있는 수식과 아래편에 있는 수식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래편에 있는 수식은 저희가 데이터가 얼마 없을 때 계산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죠. Z가 엄청 하이 다이멘션이라도 아래쪽에 있는 수식은 계산하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probability x given z를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expectation y given xz 또한 저희가 에스티메이트를 한다면, 그리고 이 전체 expectation은 언제나 그렇듯 sample average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수식은 조금 더 계산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amenable expression for vector adjustment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예, 우선은 간단히 과연 이 수식이 왜 성립하는가라고 하면, 먼저 이 안에 이 첫 번째 파트, 오른쪽 수식의 첫 번째 파트는 expectation, i.e. 그 weight의 y minus expectation, y given x인데, 이 y에 대해서만 저희가 expectation을 따로 취할 수 있어서 이거는 왜냐하면 log of total expectation 때문에 이런 건데, 제가 여기서 자세한 데리베이션이나 설명은 더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일 수 있어서 이 첫 번째 수식 부분은 0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식 부분만 남았을 텐데, 이렇게 expectation y given xz는 결국 expectation y given xz의 probability pz, 얘는 그냥 expectation의 definition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본 거는 오른쪽과 왼쪽의 수식이 서로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이퀄리티가 성립을 할 때, 그럼 더블 디바이어스 머신러닝, 더블 디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는 과연 어떻게 정의가 됐느냐 하면, 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p hat과 expectation hat은 저희가 뭐 아무런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나 뭐 앙상블 메소드나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probability hat x given z는 x를 z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expectation hat y given xz 또한 y 데이터들을 x랑 z 데이터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해서 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expectation D라는 거는 데이터 D에 대한 expectation, 즉 empirical average 아니면은 sample average. 그래서 각각 데이터 1부터 n 로우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evaluation을 한 다음에 average를 하는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희가 sample splitting이라는 테크닉을 여기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한 데이터를 갖고 p hat을 에스티메이팅하고 expectation hat을 에스티메이팅 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또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신러닝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굉장히 유사한 테크닉인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로는 이밸류에이션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트레이닝 테스트로 쪼개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p hat과 expectation hat을 계산을 하고, 그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테크닉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아니면 샘플 스플리팅, 크로스 피팅,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예, 그런 테크닉을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크로스 밸리데이션 테크닉을 쓰고 이런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계산을 한 에스티메이터를 더블 디바이어스 머신 러닝 에스티메이터 for backdoor adjust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더블 머신 러닝 에스티메이터가 대체 뭔가, 이게 왜 그렇게 핫한가, 어떤 성질들이 있는가를 저희가 먼저 볼 텐데, 좋은 성질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저희가 에러를 만약에 expectation의 에스티메이터의 expectation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있는 텀은 expectation y-도 x랑 같은 텀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봤듯이 저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이 backdoor adjustment 이 친구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은 수식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expectation의 estimator 마이너스 expectation의 backdoor adjustment 텀을 에러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 에러는 다음과 같이 decompounding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true expectation y given xz랑
저희의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true probability x given z랑 저희가 estimating 한 텀. 이렇게 두 가지의 에러로 쪼개지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의 y given x, 이 리그레션에 대한 에러. 그리고 얘는 px given z에 대한 에러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운딩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좋은 성질을 가졌냐? 이렇게 디컴포지션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고 하신다면, 참고로 이거는 왜 이렇게 수식이 이끌어졌냐라는 데리베이션인데,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목적보다는 저희가 이 노트가 공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실 때 이거를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러프한 아이디어는 얘는 이 빨간색 텀은 이렇게 해서 결국 얘 가운데가 0으로 날아가니까 빨간색 텀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파란색 텀의 정의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여러 알지브라, 그러니까 여러 연산을 통해서 쭉쭉 수식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디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체 무엇이냐면, 자, 먼저 저희가 만약에 probability x given z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혹은 expectation y given xz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p hat x given z가 pxz랑 같다면, 그러면은 expectation hat y given xz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틀려도, 완전히 틀려 먹어도 이 에러는 0이 되죠. 왜냐하면 p hat x given z equal px given z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expectation y given xz를 굉장히 잘한다면, 그러면은 p hat x given z를 저희가 아무리 틀려도 에러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있고, 쉽게 말해서 저희가 expectation hat y given xz가 맞거나 p hat이 맞거나 이렇게 맞을 확률이 저희가 2번 있습니다. 그죠? 에러를 0으로 만들 찬스가 2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리 로버스트하다. 그래서 더블 디바이어스 머신 러닝에서 더블이 여기서 나온 더블이죠. 이런 성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질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가 파이나이트 데이터밖에 없어서 에스티메이터를 만들고, 그 에스티메이터가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그 에스티메이터가 true expectation y given x랑 p hat도 true p로 수렴을 할 텐데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죠? 근데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저희가 쓴다면, 뭐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든지, 그러면은 데이터가 많아져도 이렇게 저희의 에스티메이터, expectation hat, p hat은 아주 느리게 수렴을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수렴 속도가 너무 느려서 n to the minus 1 over 4, 이 속도로 굉장히 느리게 수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참고로 이 속도가 얼마나 느린 속도냐면은 이 속도는 어떤 속도냐면은요, 뉴럴 네트워크가, 제가 아는 한 뉴럴 네트워크가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렴 속도가 n to the minus 1 over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수렴을 하는데, 만약에 이 에러가 n to the minus 1 over 4, 얘도 n to the minus 1 over 4면, 그러면은 n to the minus 1 over 4 곱하기 n to the minus 1 over 4는 n to the minus 1 over 2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expectation hat이 아주 느리게 수렴하고 p hat이 아주 느리게 수렴을 해도 이 곱하기, 에러의 곱하기는 n to the minus 1 over 2로 2배로 빠르게 수렴을 하죠. 이게 엄청나게 빨리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느린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를 써도 전체 저희 이 에러 자체는 0으로 더 빨리 수렴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얘를 디바이어스라고 하고, 아까 더블 슬래시 디바이어스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디바이어스가 여기서 나오는 성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더블 머신러닝을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잘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도어 어저스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삼각형 그래프 Z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고,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백도어 어저스먼트 그래프 Z, X, Y가 시리즈로 있을 때
그러니까 백도어 어저스먼트의 타임 시리즈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에스티메이터가 만들어질지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이거를 멀티 아웃컴 시퀀셜 백도어라고 부르는데 뭐 백도어의 시리즈고 아웃컴이 여러 개인 경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첫 번째 타임 시리즈 1일 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백도어 어저스먼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임 2라면 이게 첫 번째 그래프가 있고 두 번째 그래프 백도어 어저스먼트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과거의 변수들은 현재의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좀 인포멀한 정의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정의는 이렇게 백도어 어저스먼트 그래프가 여러 개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어저스먼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게 되면 그러면은 네, 그렇게 주어져 있게 되면 그러면은 probability y given do x는 py given 과거 변수, pz given 과거 변수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1 넣어보시면은 지금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백도어 어저스먼트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1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 넣으면은 expectation y, xz, pz 이렇게 백도어 어저스먼트로 리덕션이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백도어 어저스먼트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처럼 아까도 summation z 이 부분이 굉장히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먼저 계산하기 쉬운 폼으로 만들어내는 게 먼저 필요한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로 백도어 어저스먼트일 때는 굉장히 그래도 계산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계산이었다면 이렇게 MSBD 어저스먼트 같은 경우는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계산 결과만 드리고요. 자, 먼저 이 GP의 MSBD 어저스먼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요. 여기서 각각 H가 뭐고 W가 뭐냐면 H는 먼저 리컬시브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규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먼저 여기서 N이 어떤 N이냐면 이렇게 타임 시리즈의 N인데요. 이렇게 Z1, Z2 쭉쭉쭉 ZN까지 가는 네, 이런 N이고 이런 N에 대해서 먼저 N 플러스 1를 저희가 인디케이터, expectation Y 그리고 large Y라고 정의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probability Y do X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expectation Y do X에 관심이 있다면 얘는 그냥 랜덤 베리어블 Y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n-1 쭉쭉쭉 1에 대해서 이렇게 h0k 랜덤 베리어블 large k는 xk에 대해선 hk 플러스 1 미래에 있는 변수의 given 그 다음에 과거 변수들 xk, xk-1, yk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n을 넣으시면 hn은 expectation y, indicator y의 그 다음에 과거 변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HK의 그 다음에 스몰 변수, 스몰 XK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랜덤 베리블 large XK에서 large XK를 컨스탄트 스몰 XK로 바꾸어 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랜덤 베리블 H1의 스몰 X1, 스몰 X1, large X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WK는 이렇게 product of propensity score PXP 그 다음에 과거 변수 그러니까 PX1의 C, PX2의 과거 변수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DML 에스티메이터 저희가 지금 MSBD 어저스먼트를 expectation 그 다음에 안에 이런 텀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DML 에스티메이터 또한 마찬가지로 쓰여집니다. 각각 저희가 아까 리컬시브하게
H1부터 HN까지 리커시브하게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리그레션으로. 그렇죠. 만약에 얘를 finite data로 계산을 한다면 뭐 얘는 finite data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텀을 리그레션을 하겠죠. 그리고 그 리그레션 된 거를 HK라고 치고 그 리그레션의 아웃풋을 또 리그레션을 하고 그렇게 리그레션에 그렇게 해서 nested 리그레션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리고 WK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죠. 왜냐하면 P1, PX1, Z1, PX2, 그다음에 나머지 이것들은 전부 다 X1, X2, X3를 과거 변수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해서 에스티메이터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또 똑같이 지금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샘플 스플리팅이라는 테크닉이 반드시 쓰여야 되고요. 그 샘플 스플리팅 테크닉을 반드시 써서 저희의 그 샘플 에버리지랑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안에 샘플 에버리지를 할 때 쓰이는 샘플과 각각의 H와 W를 에스티메이팅 할 때 쓰이는 샘플들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저희의 에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에러는 또한 아까 백도어 케이스에서 더블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와 마찬가지로 에러는 이렇게 각각 H텀에 대한 에러와 이런 WK가 아까 뭐였냐면 WK가 이렇게 파이로 이루어진 아이였는데 그 파이에 대한 에러로 두 개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에스티메이터는 굉장히 좋은 성질들을 갖고 있겠죠. HI가 H0Y와 같거나 만약에 파이가 파이0I와 같다면 참고로 저는 여기서 0이라는 노테이션을 항상 true 값이다라고는 true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값에 0을 붙이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H의 햇이 만약에 true 값이거나 파이 햇이 true 값이라면 에러는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이 성질을 또 더블리 로버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H 햇 1이 H 1 0이고 H2 햇이 H1 0인데 그 다음에 파이 3 햇이 파이 0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확률이 n개만큼 있기 때문에 사실 2의 n승만큼의 경우에 대해서 에러를 0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에러를 0으로 만드는 2의 n승만큼의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블리 로버스트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멀티플리 로버스트니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성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바이어스니스라는 성질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H-hatch라는 에스티메이터가 H로 또 굉장히 느리게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파이-hat이라는 에스티메이터가 파이로 아주 느리게 수렴을 하더라도 에러의 곱하기 2는 더 빨리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플렉서블하지만 굉장히 느린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를 써서 그러니까 느리다는 건 여기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샘플이 아무리 많아져도 수렴 속도가 0으로 가는 수렴 속도가 굉장히 느린 그런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를 써도 전체 에스티메이터의 에러는 아주 빨리 수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더블리 로버스니스, 디바이어스니스라고 하고 지금 저희가 본 것은 그 백도어 어저스먼트 그러니까 그래프가 삼각형일 때나 아니면은 디바이어스니스 그래프가 만약에 시리즈로 돼 있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수렴을 잘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예시인데 이건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있게 되면 렉처 노트를 갖고 따라가 보시라고 이렇게 적은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정의가 이런 H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알고리즘.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희의 목적이 뭐였냐면 모든 아이덴티파이어블한 경우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는데 지금 아직 한참 멀었죠. 왜냐하면 삼각형 했고 삼각형 여러 개, 삼각형의 시리즈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그러면은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아이덴티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계속 지금 수식과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트리트먼트 X, Y는 Y to X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냐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쓰여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태스크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아주 복잡한 그래프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공식들은 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그래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모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인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바로 그냥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면은 네, 이게 중요하겠네요. 아까 지금 저희가 MSBD 어저스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백도어 어저스먼트가 있고 백도어 어저스먼트에 좀 더 일반화된 경우 그리고 그런 MSBD 어저스먼트가 있는데 제가 이때 페이퍼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커절 이펙트가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면 if and only if 그러면은 이 커절 이펙트는 MSBD 어저스먼트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저희가 알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논문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주지시키고 싶었습니다. 커절 이펙트가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커절 이펙트가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면 방금 여기 이 수식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한 수식으로 나올 텐데요. 네,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수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복잡한 수식으로 나오는 게 알고 보면 이런 MSBD 어저스먼트에 대한 어떤 간단한 함수, 여기 간단한 함수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성질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네, 이 성질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에스티메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에스티메이터를 만든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A는 참고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MSBD 어저스먼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더블 머신 러닝 for MSBD 어저스먼트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그냥 단순히 MA, 얘는 true adjustment 대신에 DML estimator for the MSBD adjustment를 쓰는 거예요. 단순히 MA를 M-A로 치환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티메이터가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똑같이 이 에스티메이터도 좋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안에 있는 텀은 MA가 adjustment잖아요. 그리고 M-A가 M-A와 MA의 error, decomposition이고 그리고 MSBD adjustment가 A부터 뭐 A, B, C, D 이렇게 있겠죠. 근데 각각 그런 모든 MSBD adjustment에 대해서 각각 MSBD adjustment의 에러로 쪼개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질들이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아까 MSBD adjustment의 로버스트니스와 디바이어스니스와 정확히 같은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H 햇이 H로 수렴을 하거나 파이 햇이 파이로 수렴을 한다면 그거보다 2배 가까운 속도로 더 빠르게 수렴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에스티메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데모, 에스티메이션을 보여드린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세션이고요. 그러니까 Estimating any identifiable causal effect에 대해서 기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아까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를 더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세 번째.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공부를 했고 에스티메이션을 공부를 했는데 머신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실질적인 머신러닝 문제를 풀 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보여드리려고 이게 머신러닝 분야에서 최근에 핫한 인터프레터블, 익스플레이너블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On Measuring Causal Contribution by a Do Intervention이라고 해서 네, 이번 ICML에 발표를 할 논문이고요. 자, 먼저 인터프레터빌리티에 대한 논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터프레터빌리티가 먼저 뭐냐를 짚고 넘어가면 당연히 너무 주관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수학처럼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 이런 게 있다기보단 그냥 하나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뭐 그 컨센서스가 뭐냐면 먼저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컨시스턴트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델이 그냥 y는 3 곱하기 x 더하기 2 이런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x에다가 1 넣었을 때 5 나오고 2 넣었을 때 7 나오고 이렇게 바로바로 y에 대해서 컨시스턴트하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모델이 인터프레터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 있고 아니면은 모델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저희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만약에 what if 인풋이 다르게 바뀌었다면 내가 약을 먹었지만 안 먹었다면 그러면 아웃컴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모델은 인터프레터블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가 첫 번째도 포함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인풋이 만약에 어떻게 변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변했는지 안다는 거는 컨시스턴트하게 모델의 아웃풋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모델이 인터프레터블하다는 거는 그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의 커주얼리티를 저희가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커주얼리티가 인터프레테이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인터프레테이션 머신러닝 모델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집중하는 태스크는 피처 어트리뷰션이라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스몰 v가 샘플의 인풋이에요. 샘플의 인풋이고 f는 머신러닝 모델이고 fv는 모델의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풋이 v1 to the vn까지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각각의 인풋 v1부터 vn까지에 대해서 대체 어떤 변수가 가장 더 중요한지 FV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중요한지 그 중요도에 대한 매저를 만드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는데 거절을 할까 승인을 할까라고 판단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은행에서 쓰이고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남성 40대 연봉이 얼마 등등의 정보를 넣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절당했어요. 그러면은 대체 어떤 변수가 모델 가장 알고리즘이 거절을 아웃풋으로 내뱉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프렐리미너리부터 짚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중요도를 할당하는 문제는 어트리뷰션 문제는 저희가 이게 게임 티오리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게임 티오리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n명이서 그러니까 5명이서 게임을 해서 vn이라고 하는 v5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서 조별 과제를 해서 1000점을 받았어요. 그런 게임인데 그러면은 1000점 중에서 각각 개개인한테 몇 점씩 할당해야 되는 문제죠. 자, 플레이어 5명이서 열심히 협동을 해서 1000점을 만들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에게 몇 점씩 할당해야 되는가.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각 팀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점수에 대한 함수라고 할게요. 코알리션 펑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협동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밸류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근데 1, 2번, 5번인데 이렇게 5번은 1번, 2번이 같이 있을 때 매우 화가 나서 겨우 1, 2, 5번이 합동하면은 500밖에 점수가 안 되고 근데 1번, 5번 둘이서만 협동을 하면은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각 플레이어들마다의 좀 미묘한 그런 인터랙션이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이 함수를 바탕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가치를 그러니까 기여도를 측정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근데 그때 로이드 샤플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샤플리 밸류라는 것을 통해서 각각 1번 플레이어, 2번 플레이어, 3번 플레이어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측정을 하자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내가 플레이어 1번이에요. 플레이어 1번의 기여도는 플레이어 1번,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1번이 만들 수 있는 모든 팀 1번, 2번, 1, 2, 3, 1, 2, 3, 4 이렇게 1번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팀에서 1번이 빠졌을 때의 기여도 이게 1번의 기여도겠죠. 팀 S에 대한 1번의 기여도인데 그 기여도의 평균 그리고 어떤 웨이티드 에버리지인 거죠. 플레이어 1번이 들어갔을 때 빠졌을 때 기여도의 차인데 거기 각각 팀에 대해서 웨이팅을 줘서 에버리지를 한 거죠. 로이드 샤플리라는 분이 이런 샤플리 밸류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여도를 측정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게 로이드 샤플리라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기여를 한 많은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여도 함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체 뭐 특별한 점이 있길래 왜 이렇게 우리가 기여도를 정의를 해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성질들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가 기여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개개인의 기여도를 합하면 전체 함수가 되겠으면 좋겠죠. 아까 5명이 협동을 해서 1000점을 만들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점수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합했을 때 100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만약에 플레이어 1번이 완전 프리라이더예요. 어떤 팀이든 상관없이 기여도 1번은 들어가나 마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여도는 0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맞다는 건데 만약에 플레이어 1번, 2번이 아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1번을 쓰나 2번을 쓰나 모든 팀에 대해서 전부 기여도가 똑같다면 그럼 1번과 2번은 같은 기여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기여도 팀의 밸류 펑션에 대해서 이런 기여도 함수는 밸류 펑션의 아주 간단한 함수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샤플리 밸류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샤플리 밸류는 이 4가지를 당연히 만족을 하고 근데 아니면 또 반대로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중요도 매저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4가지 기준 전부 좀 말은 되죠. 이걸 따랐으면 좋은 성질들인데 이 좋은 성질들을 만족하는 중요도 함수는 곧 샤플리 밸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캐릭터라이제이션 아니면 악시옴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샤플리 밸류면 이 4개를 만족하고 또 아무런 매저가 이 4개를 만족하면 걔는 샤플리 밸류다. 그래서 샤플리 밸류가 유니크한 할당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플리 밸류가 아주 중요하게 띄었고요. 그러면은 이 샤플리 밸류를 머신러닝에 적용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Y는 머신러닝 모델의 아웃컴이고요. 그러면은 그 인풋 V1부터 Vn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도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인풋 VI와 인풋 VS가 같이 협동해서 아웃컴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에서 VS, 인풋 VS만 갖고 아웃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의 차이 그다음에 이렇게 웨이티드 에버리지 샤플리를 하는 거를 컨디셔널 샤플리라고 하기도 하고 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오픈 소스로 패키지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였고요. 이게 또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이 아이디어에 굉장히 열광을 해서 제가 알기로 이 논문의 사이테이션이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 되나? 해서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컨디셔널 샤플리가 사실 근데 몇 가지 발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셔널 샤플리는 이렇게 V1부터 Vn까지의
코릴레이션에 기반하여 기여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런 코릴레이션 기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의 한계들이 뭐가 있냐면, 먼저 이게 어떤 한계들이 있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시뮬레이션 데이터인데, 고객이 서비스를 연장하느냐 마냐랑 내가 고객한테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주느냐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고객한테 계속 디스카운트를 더 많이 줄수록 고객들이 서비스를 구독을 연장하는 것을 더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여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음 달에는 90% 정도 깎아서 줄 거야 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더 많이 가장 중요하게 이게 작용을 해야 될 텐데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발레로서 시뮬레이션으로 제시를 한 거고, 그 컨디셔널 샵을 만드신 룬드버그라는 분이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 비판처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기여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커주얼리티를 고려한 기여도 측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스트럭처 커주얼 모델 기반의 커주얼리티를 바탕으로 기여도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의 태스크는 커주얼 그래프가 있고, 아까처럼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처럼 커주얼 그래프가 있고 샘플이 있고 모델 아웃풋이 있는데, 이 모델 아웃풋을 커주얼리티 바탕으로 각각 V1부터 Vn까지 컨트리뷰션을 계산하고 싶은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주얼 샤플리라고 불리고 두 샤플리라고도 불리는 것을 제시하기를, 인풋 V1부터 Vn까지가 만약에 이렇게 고정이 되었다면, 그리고 VS에서만 개입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V1의 인터벤션에 대한 트리트먼트 이펙트의 차이인 거죠. V1을 트리트먼트를 했거나 안 했거나 했을 때 머신러닝 모델의 아웃풋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건데, 그 차이에 또 샤플리 에버리지를 취했습니다. 참고로 이 수식 자체를 맨 처음 제시한 거는 저희가 아니고요. 커주얼 샤플리라고 톰 헤스케스라는 학자가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시한 세팅에 대해서는 여러 머신러닝 모델 아웃풋, F가 완전히 우리한테 열려 있어서 우리가 F를 아무렇게나 측정할 수 있고 등등의 여러 제약사항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제약사항도 많아서 지금 저희가 제시한 거는, 저희는 이거를 약간 리비짓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질들이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제시를 한 거고, 이전의 페이퍼에 대해서는 이 메저를 제시하긴 했지만 익스펙테이션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가 없이 이렇게 실험이 직접 가능한, 그러니까 저희가 L2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리비짓한다는 개념이 크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 샤플리의 성질이 뭔지를 저희가 먼저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도 결국 어사인먼트잖아요. 저희가 머신러닝 아웃풋,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아웃풋이 있을 때 그 아웃풋을 각각 변수 1, 변수 2, 변수 3한테 할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causal irrelevance라고 주다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V1번을 개입을 어떻게 하든가 Y에는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V1번에 개입을 하거나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은 결국 그 변수는 그 변수의 기여도는 0이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causal symmetry는 뭐냐면, 이게 어떤 변수가, 그러니까 두 변수가 다른 모든 VS에 대해서 개입을 했을 때 Y에 대해서 똑같은 설명력을 가진다면, 인과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면 두 가지 변수의 기여도는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기여도는 expectation Y2 VS에 대한 좀 쉬운 함수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샤플리는 이 네 개의 성질을 만족하고, 그리고 어떤 커주얼리티 기반으로 저희가 중요도를 매저하고 싶다면 걔는 결국 두 샤플리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샤플리는 이 네 가지를 만족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기여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두샤플리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두샤플리가 굉장히 강력한 좋은 성질들을 갖고 있는 매저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샤플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뭐냐면 지금 저희가 expectation y do vs를 계산을 할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observational probability v에서 나온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i를 계산하기 위해선 얘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과정이 늘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덴티피케이션 알고리즘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더라도 지금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S에 대해서 전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셋 S가 있어서 그 셋 하나에 대해서 expectation y do v S가 identifiable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phi vi 전체가 identifiable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expectation vs가 identifiable 해야 phi vi가 identifiable 한 건데, 그러면은 identifiable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subset s를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챌린징하죠. 왜냐하면 5EI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냐라고 보려면 각각 하나하나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아주 빨라도 그 계산을 expect 2의 n승만큼, 그러니까 모든 서브셋에 대해서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이게 챌린지가 아니라 솔루션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의 조건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냐면 좀 더 되게 굉장히 일반적인 조건인데, 만약에 어떤 변수 v1이랑 그 v1의 차일드들이 바이다이렉티드 패스, 그러니까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두샤플리는 아이덴티파이블 합니다. 그리고 수식은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일단 이 수식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보시면 V1이랑 V2 차일드 점선으로 연결 안 돼 있죠. V2랑 V3 점선으로 연결 안 돼 있어요. V1이랑 V3 점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V3는 V1의 차일드는 아니죠. 손자 정도 되지, 그죠? 아들의 아들. 그리고 근데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V2랑 V3랑 연결돼 있죠. 이렇게 V2랑 그의 차일드가 연결돼 있고, 두 번째 예시도 V2랑 V4는 연결돼 있지만은 차일드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두 번째는 V1이랑 V2는 V1의 차일드인데 점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두샤플리는 아이덴티파이블 하지 않고 얘는 아이덴티파이블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떤 변수 하나랑 그 변수의 아들 아니면 딸이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점선으로 보는 거는 더 빨리 볼 수 있죠. 얘는 모든 서브셋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컴퓨테이셔널리 굉장히 빠르게 두샤플리가 아이덴티파이블 하냐 안 하냐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클로즈 폼 솔루션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 결과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결과를 적용을 하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게 Y여야 되고요. V2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저희가 예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하냐는 이제 문제가 남았는데,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두 샤플리 밸류였죠. 근데 지금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덴티피케이션 결과가 있더라도 얘를 모든 서브셋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컴퓨테이셔널리 어려우니까 다행히 어프록시메이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샤플리 밸류 수식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V는 그 V1부터 Vn까지의 모든 펄뮤테이션이고요. 쉽게 말해서 V1, 2, 3에 대한 펄뮤테이션은 V312, V213, V321 이렇게 모든 펄뮤테이션에 대해서 VI랑 그 펄뮤테이션에서 previous 애들
마이너스 프리비어스의 모든 가능한 permutation에 대해서 n 팩토리얼만큼 분의 1이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각의 랜덤 permutation이니까 각 개별 permutation의 probability는 n 팩토리얼 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결국 expectation으로 쓸 수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저희가 permutation을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그리고 그 랜덤하게 만든 permutation에 대해서 phi-m 랜덤 permutation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얘를 average를 하면 이 파이 틸다는 파이 i로 굉장히 i에 대한 굉장히 좋은 에스티메이터입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그리고 저희가 얘를 계산을 할 때 있어서 그러면 이제 각각 저희가 남은 건 expectation y do something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저희가 아까 DML 에스티메이터 배웠죠. DML 에스티메이터 for any identifiable case를 배웠으니까 결국 이렇게 identification 이렇게 DML 에스티메이터를 쓰면 이게 finite sample로 만든 DML 두 샤플리의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인피리컬리 실험을 해봤는데 먼저 저희가 여러 가지 두 샤플리에 대한 여러 컴피팅 에스티메이터들, IPW 에스티메이터 등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L1이 에러고 샘플이 늘어났을 때 경우인데 샘플이 늘어날 때 DML 샤플리가 아주 빨리 수렴을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샘플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IPW 에스티메이터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리그레션 베이스드 에스티메이터가 실패하더라도 DML 에스티메이터는 수렴한다. 더블리 로버스트니스 성질을 보였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Y여야 되고 V1, V2, V3가 이렇게 Y로 엣지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True Data Generating Process를 3V1 더하기 0.4V2 더하기 V3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때 당연히 중요도는 저희가 원하는 중요도는 V1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V3, 그 다음에 V2 이런 중요도를 해봤는데 이때 DML 베이스드 두 샤플리는 이 중요도를 잘 찾습니다. V1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V3, V2가 중요하더라. 그런데 다른 컨디셔널 샤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V2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예시를 저희가 찾았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샤플리로 썼을 때 두 샤플리를 바탕으로 컨트리뷰션을 계산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안한 그런 중요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한 토익 example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이번 페이퍼는 저희가 오버뷰 못 들었는데 1번 모든 아이덴티파이어블한 커주얼 이펙트에 대해서 더블 머신 러닝을 어떻게 사용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에스티메이션 아이디어가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버뷰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